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내려놓으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본경선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의원의 침묵도 끝이 났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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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의힘 의총이 지금 잠시 뒤 3시부터 열린다고 하니까요. 한 6분 뒤에 열릴 텐데 열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을 겁니다.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민의힘 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명준 교수님, 비대위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조건은 가능해요. 조건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원당규상에 보면은 96조 1항에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네. 아니면 당대표가 고리됐을 경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두 가지만이 아니에요.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꼭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되느냐 해야 돼. 그거는 실은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렇군요. 당연히 비상 상황이니까. 네. 두 번째는 문제는 이제 비대위로 전환하려 하더라도 규정상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등이 아니에요. 딱 두 사람 위에는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 한 사람이네요. 근데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권한 대행이 없잖아요. 그렇죠. 직무 대행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상으로 따진다면은 아무리 무슨 의총에서 비대위로 전환제 의결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당원당규를 따라야 되는데 이 당원당규 96조 3항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런 편법이라든지 꼼수라든지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의 결국은 핵심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있는 서병수 그렇군요. 의원이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본인도 그래요. 이 명분이라든지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도 이 규정상의 해석상에 나온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96조도요. 당원 부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당규를 일단 먼저 개정을 하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두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면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엄청난 후폭풍 내용에 또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결국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배 소장님, 당원 네. 당규를 바꿔서 비대위가 출범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상 당위적으로 안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임기 3개월도 안 된 집권 여당이 비대위를 구성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도 멀쩡히 지금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것도 대통령과 당대표 직무대행 사이에 받은 문자에 이준석 대표를 쳐내기로 한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되고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헌 당규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당헌 당규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차례로 사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되는 사람 외에는 지금 줄줄이 사퇴해요. 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벌써 확인이 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문자 통해서 하게 됐잖아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대위는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한다 여기서 또 비대위원장이 큰 역할을 한다. 아니 대통령이 임기 초반이고 집권 여당은 민생과 또 정치개혁 현안을 주도 나가야 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혀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그거 못하죠. 그렇다면 결국 윤핵관 또 윤핵관이 아닌 사람 또 이준석 대표 혼전의 혼선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빨리 누가 리더십으로 당대표가 돼서 당을 다독거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인데 다 대안이 없어요.
네. 대체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갈량이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오고 10,000명이 와도 해결책이 없어요. 예. 그거 어떻게 갈 문제인 것 거죠. 같습니까?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습니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예. 근데 가만히 안 있으면 이준석 대표를 다시 수용을 할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통 크게 담대하게 그래 이준석 대표 우리 손잡고 함께 나갑시다.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도 않을 거예요. 당 내에서도 멍미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네. 끝도 밑도 없는 지금 자충수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서 저도 해법이 안 나옵니다. 김영준 교수님이 해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쭤볼게요. 예. 이게 힘든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크게 세 가지 예. 해법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한다면 이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전국위를 열어서 네. 일단 당헌 당규를 개정한 다음에 개정하고, 비대위로 가는 거. 이거는 예. 가장 합법적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원래 그 당헌 당규 29조 2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사고 올 경우는 직무 대행으로 원내대표 그다음 최고 득표를 한 최고위원 순서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그만뒀다고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대안은 뭐냐면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나서 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은 다음에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머지 6개월 돌아올 때까지를 맡아서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예. 이 방법이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아, 예.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직무대행에 포함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것만 비대위를 그건 조혜진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5개월까지만 딱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하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지금 뭐 석 달도 안 됐는데 취임한 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제가 볼 때 평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했었던 거는 뭐냐면 법과 원칙이라는 거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걸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나서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오히려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임명하는 규정을 새로 만든 다음에 네.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KSOI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주에는 갤럽 조사가 30% 이하로 떨어졌고 오늘 나온 조사는 KSOI 조사인데요. 28.9% 떨어졌습니다. 30% 선이 또 붕괴된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비대위 한다고 해서 뭐 지지율에 보탬될 게 있을까요? 당장에 예.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비대위로 간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누구 되느냐 1번 고민이죠. 그러면 비대위 만들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은 수습이 되나요? 네. 내용은 잠재워지나요? 이거 안 잠재워집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20대 지지율, 특히 60대 지지율 다 크게 하락하고 있던데요. 세대별, 지역별, 직업별 다 무너졌죠.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대위일 뿐이니까 빨리 새로운 당의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리더십이 단순히 이른바 윤핵관 중에서 누군가가 된다? 그러면 바뀌었다고 생각할 국민이나 또는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전히 당은 수습을 못하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 문제는 고스란히 남게 되고 중도층과 20대, 30대 남자와 그리고 여성 지지층들도 계속해서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발표되는 조사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었던 48%의 투표자들도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럴 거예요. 지금 도무지 당 상황은 걷잡을 수가 없고 이걸 진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은 아니 대통령 지지율 그럼 언제 반등되나요? 반전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뭐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다시 대선 구도로 돌아가니까 대선 구도 때 48대 47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50대 50이 되든 그제서야 하여튼 지지층들이 또
중도층까지 더 쪼개져서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해법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이번 비대위 전환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그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한다면 지지율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물러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건을 집권당 내부 사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하십시오.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서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 얘기를 좀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맞지만 자신들은 안 했잖아요. 예. 그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험상으로 맞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안 하니까 정권이 교체됐더라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요. 예. 지금 지지율과 관련돼서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네. 대통령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는 게 50%, 그리고 경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30%, 정당 때문에, 집권당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저는 20%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50%라는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바랐었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다음 같은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단어를 나열해봐라. 공정, 상식, 정의, 법치, 그랬죠. 자유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투영되고 있나요? 전혀 투영되고 있지 않고 굉장히 고답적이고 그리고 이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금융 취약계층들한테 125점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비투하고 영투한 사람들까지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20, 30대에 열심히 빚을 갚았던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 개편 문제만도 그래요. 저게 얼마나 민감한 사항입니까? 교육제도 예. 개편 문제를 아무런 토지 강정 없이 뜬금없이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적 혼선 때문에 오는 불만이 훨씬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고물가, 고금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하려 하더라도 미국이 빅스텝을 해버리면은 할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게끔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고 나머지 20%는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오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지시하지 않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실은 대통령이 8월 달에요. 휴가 갔다 오자마자 바로 호텔 비서실장을 교체시켜버렸어요. 고영숙 교체했습니다. 미래전략수석 교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고기 파동 때문에 4개월 만에 예.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전 비서실수석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랬었군요. 이런 예. 것들이 그 말하는 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을 개편한다는 건 당만 어떻게 개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번 이제 그 구상이 끝나고 나면 청와대의 전면 개편과 그리고 내각에 있어서 어떻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공하지 않으면 또 제공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걱정하더라도 네. 분명한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태도, 메시지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전면 개편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몰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전면 개편이 이제 네. 뒤따를 것이다. 뒤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배경 중에 50%는 대통령 책임이지만 30% 당, 그리고 정부 20% 특히 설익은 정책 내놓는 거 큰 문제다 이런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제발 김영준 교수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듣는다라는 것을 국민이 아는 순간 지지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쓴소리 못했냐? 쓴소리를 못했죠. 그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지율 높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쓴소리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쓴소리 격렬하게 대통령을 향해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다른 탓 돌릴 거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뭐 언젠가라도 밝혀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바꿔야 돼요.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듭 우리 시간 더 뉴스를 통해서 네. 경미만 이야기해라. 네. 그래도 지지율 10%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안 하잖아요. 경제와 미래만 이야기해라.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경미야 이것만 얘기해도 올라간다. 그리고 대통령실 90% 인력 교체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김영준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 결단을 내리냐 마느냐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지금 검사 출신도 있고 MB 정권 출신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또 대선 캠프 때 공헌했던 인사들도 아들도 이건 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단언컨대 내보낼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 정말 국민, 중도층에 있는 그 국민, MZ세대, 여성, 중도층 이 사람들만 향해서 중산층 공정사회를 만들겠다. 내가 피 터지도록 만들겠다. 엎어컷 날리겠다. 이 마음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달라지는 거죠. 내일이라도 달라지는 거죠. 저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후 3시쯤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시작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관련해서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군요. 예. 과거에 본 유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4개월 만에 물러났고요. 그랬죠. 그리고 허태열 예. 비서실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그랬군요. 근데 예.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허태열 실장이 물러날 때 제일 먼저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갈았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게 좀 예.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아. 그 초기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바꾸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비판을 MB 정부 때 많이 하면서 노선을 국정운영 기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비즈니스 프렌들이 감세하면서 너무 부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같은 서민의 생각하지 않아서 과거 지지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거의 40% 육박했어요.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보수 쪽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바꾼 기조가 친서민 중도 실용 노선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운영 기조에서 상식과 공정이라는 거가 굉장히 높이 관심 있게 봤는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인식 구조를 바꿀 때 그럼 어떤 면을 바꿀 거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휴가시니까 네. 딱 3개를 다시 한번 세 읽어보시라고 개. 하고 싶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이죠. 3월 24일 날 검찰총장을 사퇴했을 때 사퇴변. 그리고 작년 6월 29일 날 대통령 딱 선언했을 때 선언문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좋은 말을 많이 썼어요.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봐라.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보시라고. 네. 그러면 자유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유를 35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자유가 지켜지기 위한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청년들의 이 허탈함을 해소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우리 정책이 청년들의 이런 분노를 해탈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네. 다시 한번 상세히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빨리 윤석열 다음으로 돌아가고 그동안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생각, 태도, 신념에 대해서 굳건히 점검하지 않으면 저는 개편을 하더라도 결국 무게감이 실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 일단 지방 내려가는 일정을 취소하고 전국 구상에 몰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궁금해요. 결과적으로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수많은 방송에서 조언과 해법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YTN을 필두로 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수용을 해야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허태열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온 비서실장이 일을 잘 해결했나요? 유익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나서 온 비서실장이 문제 해결을 잘했나요? 결국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아무리 주변 사람 바꿔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저는 뭐냐,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립각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있었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8월 28일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야 그제서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달 말이야 달라질 수. 왜? 이재명 당대표가 성큼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런 정치적 자극이 될 만한 인물이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을 걸로. 예. 이재명 거의 당 대표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직 거기 그렇죠. 단정할 수가 예. 없습니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8월 28일이죠. 예. 8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이달 이달- 28일입니다. 이달입니다. 28일 날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전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또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의총 연결을 하나요? 잠시 뒤에 하나요? 알겠습니다. 연결이 되면은 또 해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죠.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이 숨진 사건을 들고 자신과 엮으려한다 이러면서 무당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200만 원 이하 되는 분들 60%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 60%가. 그거 팩트잖아요. 사실인데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안타깝다. 이 언론을 장악한 측에서 물론 일부지만 일부는 악의적으로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좋은 거는 전달 안 해주고 나쁜 거는 전달하는데 과장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실인 것처럼 마구 보도를 하죠.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의원의 저소득층 관련 발언을 두고서는 당권 주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 위험한 발상이다, 노골적인 선민 의식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주 교수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식 화법이죠. 쉽게 해서 갈라치기 하는 화법이라고 보는데 네. 일단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걸 확인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몇 가지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강남 쪽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많이 나와야죠. 그렇죠? 네. 왜냐면 부자 측에서는 지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소득층에서만 받았다는 게 예. 이해가 이제 안 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논리상 어법상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예를 들어서 20대 또는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지지를 못 받았는데 그 못 받은 게 왜 네. 언론 탓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일자리 잃었기 때문에 저소득 저학력층에서 결국은 이탈한 거기 때문에 언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탓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국민의힘 의총 비대위로 가느냐 마냐를 놓고서 회의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난 주말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습니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위 구성원 5명 중 5명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 대표는 사고 상태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상적인 당무 심의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의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의원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절실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 의총 전 초선 의원님들, 재선 의원님들 3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총의와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로 가야 한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깐 요 얘기 해볼까요? 네네. 예상대로 비대위 체제를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지금 뭐 당의 지지율도 하락 추세고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흔들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권성동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본인이 또 수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당규를 바꿔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예.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를 할지 정해진다 하더라도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정진석 의원, 또 주호영 의원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또 임명을 할 거냐? 임명을 하는 사람은 또 규정을 당헌 당규를 고쳐야 되거든요. 왜?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 대항만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비대위원장이 와서 해결할지 그전에라도 해결할지 이준석 대표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 앞에 나섰지만 예. 대안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 부분이 풀려야 꼬인 매듭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의총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친윤계 의원들이 있고 또 친이준석계 의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희 교수님 앞서 하시던 말씀, 이재명 의원의 발언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소득층, 저학력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혁신해서 아. 그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아서 예. 모든 계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당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벼랑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언론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 불안정성을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당대표가 되는 게 얼마만큼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지, 그래서 위험한 발언이라고 박영진 의원 등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표준산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중요한 게 지금 예. 이러다가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더라도 예악이다. 예정된 악재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메시지 관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당의 나라다. 누굴 겨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는 그런 일련의 관계를 겨냥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정치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결하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의 진정성, 그다음에 균형성, 그리고 구체성. 제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자꾸만 시도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네. 바지를 내리겠습니다. 위험한 정면 돌파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수사나 비유. 이걸 하면 할수록 이재명 의원, 자꾸 대표가 나네요. 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더라도 예. 국민의힘은 잘 됐군, 잘 됐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